안녕하세요. 갤라호른입니다. 갤라호른에서는 FX 마진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손자 병법을 통해 FX 마진을 비롯한 외환 투자를 할 때 염두에 둬야 할 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X 마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는 외환 투자에 대한 강의는 개미도 할 수 있는 외환 투자를 대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딱딱한 설명 대신 민태기와 크리스탈이라는 두 사람이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FX 마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요. 전쟁은 나라의 어떤 일보다 큰 일이다. 전쟁터는 병사들의 생사가 달려있는 땅이며 전쟁의 승패는 국가의 조망이 달려있는 길이다. 전쟁은 신중히 살피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손자 병법 첫 머리에 나오는 말입니다. 손자 병법의 저자 손문은 전쟁에서 백전백승을 논하기 전에 전쟁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그래서 얼마나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할 문제인지를 독자들에게 강조하고 있지요. 갤라호른에서는 화려한 기법보다는 세심한 관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더라도 자본을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면 그 방법은 지양하고 자본을 최대한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손자 병법 첫 시작에서 전쟁의 위험성을 경고한 데서 알 수 있듯이 그는 무분별한 전쟁을 경계했고 오나라 왕함녀에게 우회적인 방법으로 될 수 있으면 전쟁을 하지 말 것을 설득했습니다. 그럼 그는 전쟁을 하지 말자고 말하고 싶은 걸까요? 아닙니다. 그는 될 수 있으면 전쟁을 하지 말아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게 된다면 준비를 철저히 하고 제대로 전쟁을 치르자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손자라고 주왕받는 손문은 전쟁을 반대하는 반전주의자가 아니라 전쟁의 신중을 기할 것을 주장하는 신전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환 투자는 해야 할까요? 갤라호른에서는 여러분께 외환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지도 않고요. 외환 투자는 주식 거래보다도 위험성이 높은 상품이니 이왕 할 거면 준비를 철저히 해 신중히 하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 DLF 문제로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죠. 파생 상품인 DLF에 가입했는데 기초 자산 가격이 폭락해 DLF에 가입한 사람들은 원금도 못 받고 큰 손실을 입어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은 DLF가 어떤 상품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입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저 권유한 사람의 말만 듣고 별 생각 없이 이 상품에 가입한 것이지요. 그리고 10여 년 전에도 비슷한 사태인 키코로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손해볼 일 없다는 은행원의 말만 믿고 가입했는데 키코 때문에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지요. 만약 투자자들이 DLF와 키코가 어떤 상품인지 조금이라도 공부했더라면 별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 싶습니다. 부동산보다 주식 상품이 위험하고 주식 현물보다 선물과 같은 파생 상품이 더 위험합니다. 일반 투자자들에게 파생 상품, 그 가운데 FX 마진이나 통화 선물을 거래하고 싶다면 먼저 준비를 철저히 하고 상품을 거래하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손자 병법이란 고전에서 트레이딩의 원리를 찾기 전에 손자 병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손자 병법 군영편에는 옛날에 전쟁을 잘하는 장수는 우선 적이 못 이기는 조건을 갖추어 놓고 이길 수 있는 적이 되기를 기다렸다 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 역시 손자 병법 군영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결정하는 건 내가 아닌 상대방이란 소리일 것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한국 대표팀이 태국이나 캄보디아 같은 나라와 붙으면 어렵지 않게 이기겠지만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와 상대하면 승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시기겠지요. 이제 손자의 말이 시장에선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투자자들이 상품을 살 때 목표 이익을 정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삼성전자라는 주식을 6만 원에 샀으면
적어도 주가가 66,000원은 올라야 팔겠다는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투자를 할 때는 누구나 수익으로 포지션을 청산하길 원합니다. 손해를 즐기기 위해 거래를 하는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내가 목표 수익을 정했다고 해서 언제나 그 수익을 챙기고 포지션을 정리하는 게 가능할까요? 적이 나를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적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은 내가 아니라 적이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원하는 수익 크기가 있지만 투자자들에게 주어지는 수익은 투자자 자신이 아닌 시장이 결정합니다. 대신 우리는 손절매를 통해 손실 크기를 통제할 수는 있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에서 시장에 진입하고 손절매를 통해 손실을 통제할 수 있는 것 정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얻게 될 수익의 크기, 일부 트레이더들이 강조하는 승률은 내가 아닌 시장이 결정해 우리에게 주겠죠. 특히 FX 마진이나 통화 선물, 코스피 선물과 같은 파생 상품을 거래할 때는 큰 수익을 얻기보다 큰 손실을 입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 사실을 종종 까먹곤 하는데요. 아마 욕심 때문이겠죠. 자기 실력을 뽐내기 위해 널뛰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시장에 진입해 위험을 감수하며 수익을 챙기기보다는 누구나 쉽게 여기는 곳에 진입해 수익을 챙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보기에도 쉬워 보이는 시장에서는 큰 수익을 내기 어렵겠지요. 그래서 실제 거래를 하면 이게 생각처럼 쉽게 되지 않지요. 겨울에 눈이 내리고 있는데 자기 실력만 믿고 평소와 다름없이 차를 운행한다면 사고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노우 타이어를 끼운다든지 평소보다 서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왕이면 버스와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마음이 편하겠죠. 눈이 내리는 아침 회사로 출근할 때 자기 운전 실력을 과신하느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지각이나 사고를 면하는 확실한 방법 아니겠어요? 우리가 시장에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실력을 자랑하거나 자기가 개발한 기법이나 이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수익을 얻기 위해서인가요? 시장 참여 목적이 수익이라면 투자의 고수라는 평가에 연연하기보다는 차곡차곡 수익을 쌓는데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진정한 프로는 자기 실력을 자랑하지 않는다고 하죠. 실전에서 자기 실력을 보여주면 그만이니까요. 또 아주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고대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도덕경이란 책을 통해서 잘 가는 자는 술의 자국을 남기지 않는다. 잘 잠그는 자는 빗장을 걸지 않아도 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병법 36개라는 책을 들어보셨지요? 36가지 전술을 중국 고사를 인용하며 설명한 병법서인데요. 이 책에는 가치부전이란 말이 나옵니다. 병법 36개 가운데 제27개인 가치부전은 어리석은 체하되 미친 척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리석은 체한다는 것은 모르는 척하는 것이고 미친 척한다는 것은 얕은 지식을 뽐내거나 경거망동을 일삼는 것을 말합니다. 가치부전과 관련 있는 고사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소설 삼국지에서 유비와 조조의 담화가 거론됩니다. 유비와 조조는 서로 만나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천둥이 치자 유비는 그 소리에 놀라 젓가락을 떨어뜨렸죠. 조조가 왜 놀라냐고 묻자 유비는 자신은 천둥 소리가 무섭다며 겁먹은 표정으로 몸을 웅크렸다고 하죠. 정말 유비는 천둥 소리가 무서웠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그는 조조라는 경쟁자 앞에서 자신을 숨겼을 뿐입니다. 바보 같은 모습으로 조조의 눈을 속이려 했던 것이지요. 조조는 그 모습을 보고 껄껄 웃으며 유비를 대단치 않은 인물로 평가했다고 하는데 정말 그랬는지 조조 역시 유비 앞에서 사람을 잘못 본 척을 한 건지는 모를 일입니다. 그 역시 유비의 연기에 속아주는 척했을 것 같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할 때 유념해야 할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만
책에서는 이 정도만 추려서 정리했습니다. 시장에 발을 디딘 투자자든 고수라 인정받는 사람이든 거래 시 손실을 인정하고 손실로 거래를 마무리하는 일은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투자자 각자의 자존심도 있고 소중한 자본이 손실되기 때문이죠. 또 심리학 이론에 따르면 자기 판단이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데 이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승엽, 추신수 같은 강타자들의 타율을 보십시오. 3할대라는 높은 타율을 자랑하지만 이 말은 10번 타석에 들어서면 3번은 안타, 나머지 7번은 아웃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손절매는 모두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운전을 할 때 안전띠를 맨다고 사고가 나는 것 아니고 안 다치는 것 아니지요.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손절매는 그런 존재입니다. 주식값이 떨어져 손해를 보면 저가 매수한다는 마음으로 해당 주식을 추가 매수합니다. 그러면 전체 매입 단가가 떨어지고 손실이 수익으로 바뀔 때 수익이 더 크게 늘어나지요. 코스피가 하락하고 있는데도 묵묵히 적립식 펀드에 입금하는 것은 사실 물타기 아니겠어요? 물타기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물타기를 경계하는 것은 물타기를 하는 목적입니다. 특정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일 경우 물타기는 또 다른 독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파생 상품을 거래할 때는 물타기를 하다가 자본 관리에 허점이 드러나면 순식간에 계좌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갤라호른에서 투자자 여러분께 강조하는 건 바로 위험 관리, 더 나아가 자본 관리입니다. 갤라호른은 트레이더의 시각에서 시황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힘들게 트레이더의 시각을 갖는 게 아니라 트레이더가 시장을 분석하고 보고서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레이더임에도 불구하고 기법을 연구하고 기존의 거래 기법을 응용해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대신 위험 관리를 중시하고 투자자 여러분께 강조합니다. 결국은 자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자금 관리 측면에서 가급적 레버리지를 일으키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레버리지를 써도 될 수 있으면 적게 쓰고 말이죠. 그러면 전체 자본에서 얻는 수익률은 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고수익을 노리고 레버리지를 최대로 일으키면 한 번 손실에 계좌 전체가 날아갈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자금 관리 측면에서 안정적인 자본 운용을 위해 레버리지는 적게 일으킬 것을 권합니다. LTCM은 여기서도 언급한 헤지펀드 운용사였습니다. LTCM은 이른바 드림팀으로 이루어진 곳이었지만 결국은 파산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자만했고 시장을 우습게 봤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주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개발서나 성공을 말하는 책에서는 많은 법칙과 규칙, 행동 요령 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책을 읽고서 자기 꿈을 이루거나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 책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지요. 책을 읽은 독자들이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걸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FX 마진 거래를 중심으로 외환 거래란 어떤 것인지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시장 분석에 관한 리포트뿐 아니라 시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FX 마진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강의에서 교재로 삼은 개미도 할 수 있는 외환 투자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